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뇌경색 전조 신호와 예방 방법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뇌경색하면 갑자기 쓰러지는 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며칠 전부터 신체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죠. 특히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몸의 움직임은 뇌의 운동 중추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신호가 내려가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류가 줄면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힘이 빠지거나 저림, 균형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겪는 다리가 조금 저리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 같은 사소한 경험이 사실은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세포 손상이 진행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남성 어 씨의 사례를 먼저 들어볼게요. 어 씨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 가끔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죠. 결국 주말 새벽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졌고 MRI 검사에서 우측 뇌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리 마비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68세 여성 B 씨는 비슷한 증상을 느낀 즉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에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 즉 일과성 허혈 발작 TIA 확인되었고 바로 항응고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지금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에서 중요한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그냥 넘겼느냐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대응한 사람은 후유증 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생 영향을 받게 되었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신호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걷다가 덜컥 주저앉는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 다리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 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평소와 달리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다면 단순 근육 문제보다 신경 신호 전달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림이 한쪽 다리에만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발끝 끌림 현상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자꾸 끌리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경우 단순 근육 약화가 아닌 운동신호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근력 운동보다 정밀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복적인 낙상입니다. 평소와 같은 길에서도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손해와 전정기관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도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의지와 무관한 다리 떨림입니다. 다리를 떨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떨린다면 뇌의 미세 혈류가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 뇌혈관 손상의 경고일 수 있으며 생활 습관 개선과 조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균형 상실과 휘청거림입니다.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걸을 때 몸이 휘청거린다면 뇌경색뿐 아니라 전정기관 문제나 심혈관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잠깐 다리가 마비되었다가 돌아오는 현상은 뇌경색 전조 경보입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후 24시간 내 약 30%가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팔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40 이상이면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작은 혈관부터 손상되기 시작해 결국 뇌혈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은 뇌경색 예방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를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쪽에 쌓여 혈류를 방해하고 작은 자극에도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짠 음식과 과음 줄이기, 흡연 금지,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3분 자가 점검법입니다. 거울 앞에서 양팔 들어 올리기, 웃기 테스트, 입꼬리 올라가는지, 발끝 들기 등 3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혈관 예방 효과가 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더불어 하루 루틴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기상 직후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정확히 체크하는 습관이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혈압계를 손에 들고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 잰 후 기록해 두면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로 몸을 풀어주세요. 혈압을 재고 나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목과 어깨, 다리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고 특히 다리 근육을 중심으로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뇌와 다리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동시에 물 1컵 정도를 천천히 마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아침 수분 섭취가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음식을 먹는 방식과 양에 주의하세요. 너무 짜게 먹거나 급하게 삼키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한 입씩 씹으면서 식사하고 포만감을 100% 느끼기 전에 약 80% 정도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2030분 정도 걷기가 추천됩니다. 걷기는 심장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 평소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다리에 생긴 변화나 이상 신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는지,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자주 균형을 잃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이때도 물을 조금 마셔 수분을 보충하면 근육과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발끝 들기와 양팔 들어 올리기를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해보면 한쪽이 잘 안 올라가는지 힘이 덜 들어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분 정도 자가 점검을 해보면 오늘 하루 뇌와 다리가 제대로 움직였는지 혹시 이상 신호가 있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10분만 투자해도 뇌경색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걷다가 다리가 덜컥 내려가거나 힘이 빠진 경험 있으신가요? 한쪽 발이 자꾸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루틴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겠다고 마음먹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 시청자가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뇌경색은 결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신호는 이미 다리에서 시작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한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내일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주의가 생명을 지킵니다. 다리와 뇌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건강 루틴을 실천하며 뇌혈관을 지켜주세요.